1995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민준. 그러나 의사들은 부모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드님은 현재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생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할 것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 순간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어머니 이수정 씨는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태어나서 2년 동안 거의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죠.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울 때 민준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준이의 하루는 패턴으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장난감을 같은 순서로 일렬로 늘어놓고 그것을 몇 시간이고 바라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흔들거나 몸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죠. 전문가들은 이것을 자기 자극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출은 악몽이었습니다. 마트에만 가면 민준이는 형광등 불빛에 과잉 반응하며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1시간씩 울부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수정 씨를 짓눌렀습니다.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요즘 엄마들은 애를 너무 방치한다니까. 누군가는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는 갑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히거나 자신의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자기 자극 행동에 따른 자해 행동이었죠. 수정 씨는 24시간 민준이 옆에서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야행성으로 바뀌어 새벽 2시에 일어나 온 집안을 돌아다녔으니까요.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지만 셋째 날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민준이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를 때리고 선생님이 말리면 물어뜯어요. 다른 부모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정 씨는 의지가 꺾였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돌아다니니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사는 게 이 아이에게나 가족에게나 나을 겁니다. 같이 아이를 응원하며 지켜주던 남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아? 민준이 때문에 우리 인생 전부를 포기할 순 없어. 밤마다 부부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수정 씨는 매일 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친정어머니마저 말했습니다. 수정아,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게 사니? 세상 모두가 민준이를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고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동요를 불러주었습니다. 반응이 없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심지어 밀쳐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4살이 되던 해 수정 씨는 거실에서 오래된 전자 키보드로 윤희상의 가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민준이는 커튼 뒤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가 커튼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스스로
엄마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만졌습니다. 수정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한음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는 방금 전 엄마가 연주했던 그 곡을 단 한 번 듣고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정확한 음정, 정확한 리듬으로. 수정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기쁨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깨어났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세상과 연결되었습니다. 수정 씨는 아이의 재능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00만 원짜리 중고 피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피아노 레슨비는 한 달에 50만 원, 특수아동 케어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200만 원이 넘게 필요했습니다. 수정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300가구를 돌고 집에 돌아오면 7시. 민준이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오전에는 민준이와 피아노 연습. 오후 3시부터는 편의점 파트타임.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와 민준이 저녁을 챙기고 밤 9시부터 다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와 2시간 자고 다시 새벽 4시에 시작하는 하루. 수면 시간 2시간. 이 생활을 3년간 이어갔습니다. 수정 씨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우유병을 나르고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하느라 손가락에는 상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손으로 집에 와서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자신도 배워야 민준이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명한 피아노 학원들을 7군데나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자폐 아동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저희는 콩쿠르 입상을 목표로 하는 학원이라서요. 거절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겨우 한 곳, 작은 동네 학원에서 받아줬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음악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수정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민준이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레슨 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행동을 보이자 다른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진 겁니다. 우리 애가 무서워서 학원을 안 가려고 해요. 이상한 행동을 따라 할까봐 걱정돼요. 특수학교로 보내시는 게 어때요? 그날 학원을 나서며 수정 씨는 민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줄게. 엄마가 선생님이 될게.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엄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정 씨의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피아노를 전혀 몰랐지만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보고 도서관에서 음악이론 책을 빌려왔습니다. 악보 보는 법, 손가락 운지법, 페달 사용법. 하나하나 공책에 정리했습니다. 낮에는 민준이를 가르치고 민준이가 잠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스스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별 하나 제대로 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은 뻣뻣했고 건반은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손목이 아파 파스를 붙이고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악보와 음악 교재에 쏟아부었습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민준이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곡의 악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곡마다 어떻게 가르칠지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민준이를 가르치는 것은 특히나 더욱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 씨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건반에 색깔 스티커를 붙이고 악보에 그림을 그려넣고 몸으로 리듬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는데 보통 아이들의 10배, 20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준이가 한 곡을 완성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수정 씨는 같은 곡을 수천 번 연주하고 또 수천 번 가르쳤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민준이가 한 소절을 제대로 칠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한 번 배운 곡은 절대 잊지 않았고 악보를 보는 법을 익히자 스스로 새로운 곡들을 찾아 연주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거의 하지 못했지만 피아노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웅변적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할 수 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 아들은 할 수 있다. 민준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수정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전국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 민준이를 참가시키기로 한 겁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무대 공포증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른 아이들한테 놀림이나 받을 텐데. 하지만 수정 씨는 믿었습니다. 음악 앞에서만큼은 민준이가 누구보다 당당할 거라고. 콩쿠르 당일 대기실은 빡빡하게 차려입은 아이들과 긴장한 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극 행동이 시작된 겁니다. 수정 씨는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지금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다른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아이 좀 이상하지 않아? 어머, 자폐 아동도 참가할 수 있나 봐. 저런 애가 왜 여기 온 거야? 분위기 깨네. 수정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이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민준이 스스로 해내야 했습니다. 드디어 민준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수정 씨가 손을 잡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류를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기록을 본 겁니다. 민준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관객석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또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정 씨는 무대 옆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준아,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민준이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발라드 1번이 흘러나왔습니다. 첫 음부터 달랐습니다.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민준이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10년간 침묵 속에 갇혀있던 한 아이가 음악을 통해 세상에 외치는 절규이자 고백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수군거리던 학부모도 조용히 민준이의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3초간의 정적,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수정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는 그날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후였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는 언론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명 음악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수정 씨는 신중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건 명성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수정 씨는 민준이를 위한 작은 음악 교실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가난해서 레슨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 어디에서도 거부당한 아이들이 모이는 곳. 민준이는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연주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피아노로 대화했습니다. 5년 후 민준이는 17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폐 증상은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고 낯선 상황에서는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준이에게는 자신만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피아노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준이는 첫 단독 리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대형 콘서트홀이 아닌 동네의 작은 문화센터였습니다. 관객석에는 그동안 민준이를 응원해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배달을 같이 했던 아주머니들, 편의점 사장님, 음악 교실의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맨 앞자리에는 수정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생애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서툰 말이었지만 그 말을 하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수정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민준이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멜로디 속에 때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화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과 빛, 절망과 희망, 침묵과 음악. 누군가는 묻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수정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다시 시작했을 뿐이에요. 내 아들이 세상에 전할 이야기가 있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지금도 연주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 속에는 한 엄마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단 한 사람의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자신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언어를 찾아줄 뿐입니다.